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SNS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었습니까? 일단은 본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요. 2019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본인이 내몽고에 있는 병원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되었고 그때 남편이 한국에서 하던 화장품 사업에 있어서 본인이 숟가락을 얹으면서 한국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번째 발주를 하는 이번 시점에 있어서 사고가 터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것은 그동안에는 내몽고에서 의사 면허를 따왔다. 그리고 의료 시술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형태의 주장들을 해왔습니다만 이 글을 보면은 본인이 사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의료 행위라든지 의료 사업 이런 표현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의사들이 무언가를 발주한다는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좀 인정을 하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부인하기 위해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강 변호사님, 이 네. 주사 이모가 SNS에 또 다른 글과 자신의 얼굴을 좀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왜 그런 글을 또 올린 걸까요, 이거는? 일단은 보통 피의자들이요. 본인의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은 떳떳하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박나래 씨와 연락하느냐라는 한 시민의 댓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나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피의자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의사였다, 의사 면허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박나래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떳떳하다라든지 혹은 더 폭로할 것이 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네, 이 씨는 현재 불법 의료 행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이런 해명들이 주사 이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아니요, 저는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인이 이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거는 사실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상 이제 의사 면허나 약사 면허가 없이 활동을 했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마치 억울하다는 그런 호소를 하는 거는 사실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 네. 반성의 기미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의료법, 약사법 위반 말고도 이제 마약류 관리 위반에 관한 법률, 즉 이제 마약 관련된 그 의약품을 제대로 의사 처방 없이 투여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고 사실 이 수사는 지금 다수 연예인들, 박나래 씨를 비롯한 지금 더 밝혀지지 않은 여러 연예인들에게도 투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얼만큼 이제 그 투여를 했는지 그게 밝혀져야 수사가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우 하정우 씨가 최근 자신의 건물들을 매각하기로 한 배경을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일찌감치 손절하기 위해서 한 2년 전부터 내놓은 거라 저 역시도 건물을 갖고 있고 건물주라고 해서 그렇게 핑크빛의 인생을 어떤 그러한 경제적인 큰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고 들으신 대로 하정우 씨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손절을 하기 위해 건물 두 채를 매물로 내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하 씨가 큰 손해를 감수하고 건물을 내놓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건물을 5채를 보유를 하고 있다가 2021년에는 화곡동 건물을 매각을 하면서 현재는 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2채를 내놨습니다. 관철동에 있는 건물 그리고 방이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관철동에 있는 건물은 2018년에 81억 원에 매수를 했는데 현재 95억 원에 내놓은 상황이고요. 방이동은 2019년에 127억 원에 매수를 했는데 170억 원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큰 손해를 보고 내놓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물론 2년 전에 내놔서 아직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 2개의 건물을 만약에 원하는 가격에 팔았을 때는 시세 차익이 50억 원이 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2개의 건물을 판 이후에도 속초와 서대문구 대연동에 아직도 2개의 건물이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정우 씨는 과거에도 건물 매각 소식으로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때는 큰 수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8년 이제 한 73억 원 정도의 화곡동 건물을 매입했는데 네. 3년 후에 거의 이제 그 119억 원에 매각하면서 한 45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시세 차익만으로 바로 이익을 얻는 건 아니고 그걸 이제 취득했을 때 뭐 취득세라든가 또 이제 이거를 전부 다 현금으로 매수한 게 아니라 보통 대출을 이제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대출이자 같은 거를 사실 공제를 한다고 하면 실제 하정우 씨가 어떤 수익은 조금 더 감소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마다 화제가 되곤 하죠. 이 최근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왜 유독 연예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2018년에 42억 원에 매수했던 건물을 올해 2월에 127억 원에 매각을 하면서 7년 사이에 85억 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공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37억 원짜리 건물을 매수를 하면서 대출이 26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4년 뒤에 이것을 60억 원에 매각을 하면서 본인 돈은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한 4년 사이에 시세 차익으로 23억 원 정도를 갖게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뭐 건물 같은 것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만 연예인들은 은행권에서 VIP로 지금 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 매수와 매각 이런 것을 시세 차익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양 의무를 저버린 폐륜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이른바 구하라법의 확장판인데 이 구하라법과 뭐가 좀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 이제 고 구하라 씨 같은 경우 이제 2019년 돌아가셨을 때 이제 거의 20년 넘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던 이제 친모가 나타나서 구하라 씨의 상속이니까 상속 재산을 내놔라 이런 네. 이런 요구해서 약간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실제 부양 의무, 그러니까 즉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모가 이제 그 케어를 하고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하지 않은 이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폐륜적인 가족, 폐륜적인 상속인의 범위를 늘린 겁니다. 즉 이제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뿐이 아니라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 직계비속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배우자에 대해서 그래서 유기를 해서 학대를 했던 그런 배우자까지도 이런 학대행위나 유기행위나 아니면 뭐 심각한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에 가정법원이 최종 판단을 해서 상속인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네. 그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그러면 이 폐륜적인 상속인의 범위를 늘린 거 외에도 어떤 네.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까? 일단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을 했다라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서 증여나 유증을 받았던 경우에는 일단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그전에도 판례에서 인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규정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유류분을 반환하는 방식이 원물 반환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송을 해서 돌려받을 때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인데 하나의 부동산이 사이가 좋지 않은 뭐 자식들끼리 공유 상태가 되면은 그것도 공유물 반환 소송 같은 것들이 좀 잇따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원물 반환이 아니라 금전으로서 반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감정가로서 돈으로서 주게 되는 뭐 좀 불필요한 소송들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민법 개정으로 가족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준을 둘러싸고 분쟁이 더 늘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이제 뭐 법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 이런 식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결국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들마다 과연 어떤 게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아마 법원이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이제 뭐 효도를 조금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해야 할 이제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